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있는 울산위험물 전문학원 원장으로 있고요. 성안당 위험물 기능사 강사로 있습니다. 성안당에서 나온 제 교재는요, 총 3권입니다. 현재까지는. 근데 위험물 기능사 책을 왜 3권으로 출간했냐면, 하나는 필기만 들어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실기만, 그리고 합본이라 그러죠. 필기와 실기가 한꺼번에 묶여져 있는 책입니다. 자, 그렇게 3가지를 출간한 이유는, 어떤 분들은 필기부터 완전히 끝내놓고 실기를 준비하실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필기를 독학으로 하시고 난 뒤에 실기만 필요로 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어차피 필기 합격할 거니까 필기 실기를 동시에 준비하겠다라는 어떤 개념으로 3가지의 어떤 책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출간을 했는데, 우선 제 교재 특징 중에 하나는요, 교재를 집필할 때 기출 문제부터 해설을 일단 먼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본문 정리를 할 때는 실제 기출 문제에 나왔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본문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책들과는 좀 다르게 필요 없는 내용들이 많이 빠져 있고요. 꼭 필요한 것들만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독자분들은 제 책에는 그 앞쪽에 제 휴대폰 번호가 있기 때문에 직접 전화를 주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화 와서 책이 너무 잘 돼 있고 또 쉽게 되어 있다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한 분은 기억에 남는 게 소장을 하고 싶다는 말씀까지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한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요, QR 코드라고 있습니다. 자, QR 코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그 코드를 비추면 거기에 현장에 있는 사진을 직접 볼 수도 있고, 또 어려운 계산 문제의 풀이를 강의로 따로 들을 수도 있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을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교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강의를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르겠죠. 어떤 분들은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고 어떤 분들은 저런 스타일 좋아하십니다. 근데 강의란 건 책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강사의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그 듣는 분한테 어떻게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라는 부분이, 지금 제 강의의 특징을 말씀하셨는데 3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단 강사가 강의를 할 때 책을 보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머릿속에 책 내용을 다 집어넣어서 그대로 책 없이 강의하는 스타일. 자, 이렇게 되면 독자분들한테 굉장히 강사의 자신감을 전달할 수도 있고 또 신뢰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강사의 어떤 강의할 때의 톤과 억양입니다. 자, 이 톤과 억양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고자 할 때 필요한 내용인데, 자, 이걸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만들려고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저도 한 5년쯤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를 느낀 부분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3번째로는 기출 문제 풀이 강의할 때입니다. 자, 이때 문제에 대한 답만 설명을 하게 되면 그렇게 똑같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독자분들도 충분히 그 답을 알 수 있겠지만, 약간 그와 관련된 내용들의 약간 다른 부분들을 물었을 때는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 강의할 때 그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까지도 충분히 설명을 부가적으로 해드린다는 부분이 제 강의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험물은요, 이전에는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그 전문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취급을 하면 취급하는구나 라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규모가 커지기도 하고, 또 최근 들어서 많은 횟수가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 그런 전문성을 좀 뒷받침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필요로 했겠죠. 그게 바로 국가기술 자격증이 될 거고요.
위험물에 관련된 국가기술 자격은 위험물 기능사,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장입니다. 자, 이런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을 함에 있어서 위험물 산업기사와 위험물 기능장은 경력이나 학력 등의 자격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위험물 기능사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어서 자격 조건이 필요가 없거든요. 대신 그 난이도라 그러죠. 시험 내용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또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위험물 기능사는 누구나 응시는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쉽게 합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어렵다라는 부분이 그냥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왜 어려울까요? 그만큼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위험물 기능사는 굉장히 가치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도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 위험물은요, 위험물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지만 기업에서는 위험물 안전관리자나 혹은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법의 조항이 있습니다. 의무 조항이라서 자,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아예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이라서 일단 법이 무조건 이걸 딴 사람을 채용을 해라 이런 식으로 조항을 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험물 자격증 혹은 위험물뿐 아니라 이에 관련된 자격증 대부분 다 이렇게 법에서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많은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유출 사고 그 이후로 화학물질관리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화관법이라고 하는데 자, 이 기준에 뭐가 있냐면 기술 인력이라 그래서 화학이나 환경에 7년 이상 근무를 하신 분이 위험물 기능사를 취득을 하든지 아니면 위험물 기능사를 취득을 하고 관련 분야 7년 경력이 있는 분은 그 기술 인력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10인 이상 사업장에 소규모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뭐냐면 실제로 위험물 기능사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구할 수가 없는 게 실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기술 인력이라는 조건에 부합을 하게 되면 앞으로는 굉장히 많은 어떤 수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그래서 이 위험물 기능사는 정말 놔두면 정말 유용하게 취업에는 특히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은요, 그 어떤 규모도 크고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석유화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울산만 하더라도 SK나 S오일이나 그리고 또 이제 SK나 S오일은 정유가 주고요. 정유 기름을 만드는 데죠. 그리고 석유화학 쪽은 뭐 하나케미칼도 있고 대단히 큰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대기업들은 반드시 협력업체와 공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협력업체가 없으면 제품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현대자동차라든지 현대중공업 역시 석유화학 쪽은 아니지만 그쪽도 위험물을 취급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거의 모든 전 직종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게 되고 협력업체를 다 합쳤을 때 그 규모나 수는 어마어마하단 말입니다. 거기서 다 위험물 자격증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위험물은 꼭 따야 되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건 필수고요. 무조건 따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올바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이 위험물 자격증의 분야를 화공 세라미로 분류하고 있지만 원래 제 생각에는 이것도 안전 분야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련된 자격증 종류들이 몇 가지 있죠. 자, 그것들을 함께 놔두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이런 자격증들을 준비할 때, 자, 만약에 위험물을 시작했다. 그러면 위험물부터 완전히 끝내놓고 다음 자격증 넘어가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동시에 준비하시게 되면은 둘 다 놓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포털 사이트에 한 번씩 보게 되면 취업에 도움되는 부분이 토익이라고 하는 말들이
있던데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실제 현장직, 생산직으로 취업을 하고자 할 때 토익 점수를 보는 기업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많지 않고요. 오히려 토익보다는 면접에 대한 연구를 좀 더 많이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다 생각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보십시오. 자, 면접은 공부할 방법이 없죠. 가급적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인이라든지 워크넷 등의 취업 사이트 있죠. 자, 거기서 일단 구인을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지원을 하십시오. 지원해서 면접 보고 합격을 하더라도 내가 안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접을 계속 보다 보면 면접 노하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가고 싶은 기업이라든지 어떤 기업도 면접에서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중요성을 좀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위험물 기능사 필기는 60문제입니다. 그 과목은 화재방 및 소화방법이라고 해서 20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험물 성질 취급과 위험물 안전관리법 합해서 40문제인데 60개 중에서 36개 맞추면 합격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첫 과목이죠. 화재방 소화방법은 비교적 쉬운 과목입니다. 하지만 그 40문제 해당하는 그 과목은 어렵다기보다는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는 범위라든지 위험물 종류 등에 대해서 암기를 요하는 부분이라서 너무나 할 게 많은 그런 과목인데 이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예를 들어 어떤 물질에 대해서 인화점이니 발화점이니 이런 걸 외우는 건 실기 때가 사셔야 되고요. 필기 때는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유별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지정 수량이라는 게 얼마며 일단 기본적인 전체 구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두 번째 과목에 대한 40문제 그 과목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 구조를 잡은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필답형과 동영상 과목이 두 개거든요. 하루에 다 칩니다. 근데 필답형은 55점 만점이고 동영상은 45점 만점이라 얘들은 별도의 문항수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필답은 13문제, 14문제고요. 동영상은 10문제입니다. 각 문제당 배점이 있어서 배점을 다 더했을 때 총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을 하는 그런 시험이 되겠죠. 근데 이 필기 공부할 때 나왔던 내용들이 그대로 실기에 나오기 때문에 실기는 주관식으로 답을 쓴다는 어려움 대신 필기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보는 개념이라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는 필기 때부터 실기를 함께 하신다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좀 깊게 해두시면 실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공부하시다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공부할 시간이 좀 모자란다 싶으면 그때는 본문 강의를 과감히 빼시고요. 기출 문제 위주로만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효과적인데 일단 기출 공부하실 때 문제 답만 계속 외우다 보면 그대로 출제가 되면 맞출 수 있겠죠. 하지만 약간만 경향이 달라진다든지 혹은 문제 각도를 바꿔버리면 손도 못 댑니다. 따라서 기출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시되 교재를 선택하든 강의를 선택하든 그 기출 문제의 답과 해설을 충분히 해주는 그런 교재나 강의를 선택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자, 필기시험은 CBT 방식이죠. 그래서 계속 나왔던 문제를 반복해서 출제를 할 겁니다. 거기다가 시계형 문제들을 몇 개씩 추가하는 어떤 그런 패턴이라서 지금과 앞으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대신 실기시험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상황이. 실기는 주관식이라서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를 만난다면 쉽게
공부한 내용을 적으면 답이 되겠지만 신경향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면은 정말 생소한 문제라서 이건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2017년 제3회 위험물 기능사 실기 그 기출 문제들이 패턴이 그랬습니다. 신경향 문제라든지 문제를 돌려 묻는 방식의 이 문제들이 몇 개가 나왔거든요. 합격률 거의 절반 똑떨어졌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앞으로도 아마 추세는 이렇게 계속 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공부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기 공부하실 때 실기까지 한다고 생각을 하고 깊게 체계적 공부를 하시면은 큰 문제 없습니다. 출제를 신경향 문제로 하든지 문제 패턴을 바꾸는지에 대한 부분은 시험 범위를 벗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질문 패턴만 바꾸는 거라서 우리는 정해진 시험 범위 내에서 공부를 깊게만 해주시면은 그런 부분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친구는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그 전공이 완전 다른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위험물 기능사를 취득을 했고 조금 더 화학에 대한 공부를 하고자 해서 대학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른 대학을. 그래서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서울에 있는 도시가스 회사에 취직을 해서 얼마 전 결혼했다는 소식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소방관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기능사부터 산업기사, 기능장까지 쭉 연결해서 취득을 하셨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기능사를 취득을 하고 현재 울산에 있는 탱크 터미널에 취업을 한 친구랑 S전자에 취업해서 다니고 있는 친구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자, 어떤 강사와 함께 위험물 기능사라는 목적지로 가려고 할 때 어떤 강사는 그 길을 매일 왔다 갔다 합니다. 또 다른 강사는 그 길을 한 번 갔다 오고 난 뒤로는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어느 누가 갔다 와서 이렇더라라고 얘기를 해주는 말만 듣고 강의를 하는 강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강사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교재 마찬가지입니다. 교재도 얼마나 좋은 교재를 또 강의도 얼마나 좋은 강의를 선택하는 것이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위험물 기능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취득하고 난 뒤에 그 쓰임새나 가치는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꼭 열심히 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